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24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먹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조금 늦게 알았는데, 내용이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요거 삭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게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요거, 쓸데없는 어플은 거의 다 중지하고 삭제해 놓은 타입이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계시다면 요거 일단 삭제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미래를 향한 행보가 좀 더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개장전 이야기에서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지금 롯데가 중고나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지분을 인수하기로 지금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의 어떠한 롯데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롯데가 구조조정을 국내를 찍고 해외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롯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롯데 그룹이 유통 쪽은 이마트에 밀리는 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SK나 삼성이라든지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해서 미래를 향한 그런 행보가 좀 더뎌 보이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땐 더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그러한 행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는 것도 결국에 구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아까 중고나라 인수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 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를 향한 행보를 조금씩 더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 코앞인데 캔 공급대라고, 지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분야에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나이롱도 좀 글로벌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공급 쪽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그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의 문제, 공급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 좀 그러한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이러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또 따로 기사가 또 나온다면 그런 것도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캔 관련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시가 정도에서는 떠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지금 정부랑 지금 현재 판매 비중은 1에서 3% 불과한데 정부가 10%로 늘려라. 올해 이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프라 어느 정도 많이 깔려지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정부는 빨리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좀 더 설치되는데, 인프라가 깔리는데, 충전소가 깔리는데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자동차 업계에선 지금 난색을 표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 또 추가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 관련으로 종목들이 부각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좀 주목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지금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 업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코로나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LG전자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뒤처진 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체 출신의 임원을 들이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시장을 마켓에 뺏겨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실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업체의 뭐 조언을 듣는 건 좋지만 기업들이 중심을 잡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미래를 향해서 좀 물론 정말 조언적으로 여기 컨설팅 업체에 너무 끌려다니면 기업이 오히려 훗날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수요일에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말폭탄도 쏟아내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행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증시를 좀 누르는 그런 이미 뭐 항상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증시의 부담이고 항상 그러한 부분으로 눌려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시장에 좀 부담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북한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약한 도발을 살짝 해주다가 조금 더 이게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북한의 동향도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주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 주재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건강 관련인데 약간 일어설 때 핑 돈다면 이거 기립성 저혈압 의심하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자가진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갑자기 좀 일어서실 때 어지러움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뭐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좋을 것 같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환자도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아시다시피 26일날 이제 확대안을 이제 상정을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리밸런시 허용 범위를 최대 유력한 걸 이 경우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전체 이게 비중을 늘린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뭐 26일날 결정되는 거니까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해요. 애리조나 22주 쏟아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이 대만의 그런 파일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해서 조금 부담 요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인텔을 활용해서 뭐 진행하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조금 의심이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올해 물가 상승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할 정도 아니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수단을 갖고 있다고 의장은 자신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종식 멀었다. 잔인한 현실의 한숨. 지금 뭐 3대 지수 동반하고 장기 국채금리도 약세.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여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 국채금리도 약세를 보였는데 3대 지수도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계속 전염성 높은 변종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조만간 잡힐 그 기대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이제 독일 지금 봉쇄도 연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미 증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이 다 하락이 했지만 경기 민감주가 하락이 좀 더 나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반대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백신을 맞고 해도 종식이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완전 코로나를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난 우리 시장이 3월처럼 그렇게 빠지는 그런 공포 구간이 나오기에는 물론 중간중간 코로나 이슈로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런 공포 구간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구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빠질 때 그리고 애초에 경기 민감주는 시장 영향 받으면서 주가가 좀 빠질 때 담았다가 올라올 때 던져버리고 그런 느낌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철강과
그리고 화학이 또 특히 그래요. 약간 물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사서 들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 영향 받을 때 적당히 뭐 밀려주면 어느 정도 일정 선까지 밀려주면 살짝 사고 또 밀려주면 살짝 사고 그리고 시장 올라올 때 던져버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망한 업종이 이제 철강이랑 화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경기 민감주 쪽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만약에 오늘 시가가 많이 낮게 시작한다던가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률이 좀 크다면 1차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그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트 흐름이 받쳐준다면 살펴보면서 좀 오늘 많이 좀 1차 매수에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다에 오늘 열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일단은 코스피는 별로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일단 3000포인트를 깼거는 장중인 언제든지 깼거는 오늘 이제 일단 아예 확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보다 요 캔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절반 라인 이 캔들의 절반 라인을 과연 지킬 것이냐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 시가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흐름이 이렇게 뭐 이런 데를 만약에 뭐 깨던 뭐 안 깨던 지금 흐름이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딱 돌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뭐 오늘 시가가 정말 아예 확실하게 시가에 다 반영을 하고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 다 반영해서 확실하게 개파락해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불장으로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중간하게 시가가 출발한다면 1% 안짝으로 시가가 출발하면 오히려 좀 밀려내려온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가운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시간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뭐 끌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5월 이제 공매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약간 여기 중간 60과 120의 중간 라인이 90의 이동평균선에 닿으면서의 흐름이 뭔가 반전이 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도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시장도 시장인데 종목들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포트를 한번 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요거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주면은 베스트고 뭐 이렇게 가줘도 나쁘지 않고 한데 어쨌든 한번 뭐 빠질 여력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 깨기 쉬울 것 같아요. 20일 이동평균선가 하면 밀렸다가 돌려주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고 결국 코스닥도 이제 뭐 여기 구간에서는 코스피랑 좀 다른 행보가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랑 좀 같이 가는 흐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증시 동조화도 있고 하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냥 약간 마이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우리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중간중간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면서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 물론 항상 미증시 영향은 많이 받는 거는 있지만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 시작하면 중국 증시 영향 받는 것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은 노이즈를 다 담으면서 뭐 시장이 약간 정신없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의 갈 길은 어딘가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결국 너무 또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 포트에 대한 뭐 점검을 조금 하면서 개인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지금쯤은 이제 뭐 어제나 오늘 정도에서는 좀 쳐내고 또 한편으로 또 맞다 싶은 거는 또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고 그런 상황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향후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어 갖고 이것으로 오늘 계좌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